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볼 거예요. 산화 환원은 이제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산화는 산소를 얻는 경우, 환원은 산소를 잃는 경우에 환원이 된다. 또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산화 환원이 전자를 잃으면 산화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에요. 뭐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일단 통합과학에서 요 두 가지만 확실하게 알아두면 됩니다. 첫 번째로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을 보면 두 개의 산화구리가 탄소랑 만나서 이산화탄소랑 두 개의 구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탄소가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산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산화구리가 그 산소를 잃어서 구리가 되는 거, 산소를 잃은 거죠. 이게 환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산화제, 본인은 환원이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은 산화가 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걸 우리가 환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스스로 산화되는 것은 환원제, 스스로 환원되는 것은 산화제. 그래서 우리가 산화되고 환원되고 할 때는 그 원소를 얘기해요. 원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산화제나 환원제를 얘기할 때는 그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CU에서 산화제는 CU가 되는 거고, 환원되는 것은 구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되고, 두 번째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은 두 개의 질산은이 구리와 만나서 질산 구리하고 두 개의 은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은이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돼요. 그래서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EAG 플러스 더 두 개의 전자는 두 개의 은이 되더라. 여기 구리는 전자를 잃고요. 구리가 두 개의 전자를 잃고 이가의 구리 양이온이 되죠. 그래서 AG가 산화제가 아니고 AgNO3가 산화제가 되는 거고, 구리는 환원제가 되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어제 여기 조사 보고서 하라 그랬었죠? 아직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이거 확인해가지고 영상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거 잘한 조나 팀이 잘한 사람 거라기보다도 그냥 좀 괜찮은 거, 참고할 만한 거 이게 제일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게 어떤 게 괜찮은 게 있는지 보고 좀 선생님이 소개를 해줄게요. 자, 보고. 자, 그래서 뭐 발표해보자 그랬는데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제 교과서 예제로 나온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보세요. 질소와 수소를 이용해서 암모니아 만드는 거 있었고, 플라스틱을 합성하는 화학 반응, 그 다음에 버드나무에 있는 살리실산으로 아스피린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별로 발표한 내용 중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 교과서에서는 이런 게 암모니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잘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넘어가서 지구 생명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을 설명한 것을 옳지 않은 거. 불을 사용하여 추위를 견딜 수 있었다. 그렇죠? 의약품을 개발해서 질병 치료에 기반을 만들었어요. 자연 상태의 산화철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이거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플라스틱과 같이 삶의 질을 높여줄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다.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등입니다. 다음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기여한 어떤 화학 반응을 설명한 것이다. 독일의 과학자 하버는 질소와 수소로부터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하버가 개발하는 방법으로 암모니아를 얻어서 질소 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건 뭘까요? 암모니아 합성으로 비료를 만들어요. 비료를 만든다는 것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넘어가서 이제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을 보고, 아까 필기했어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면 돼요. 자연 상태의 산화철에서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 산소를 분리하는 과정을 재련이라고 하고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중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하죠. 사과의 껍질을 벗겨두면 이 갈변 되는 건데, 이게 사과 과육이 산소랑 만나서 변질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초에 불을 붙이면 양초가 빛을 내면서 연소한다. 이게 둘 다 산소랑 관련이 있는 거죠. 두 반응의 공통점은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구리를 가열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실험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구리를 겉불꽃과 속불꽃에 넣고 가열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잘 봤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못, 철사, 강철솜에 각각 불을 붙여보고, 그다음에 물이 조금 들어있는 플라스크에 강철솜이 들어있는 시험관을 거꾸로 세우고 12시간 흐른 뒤에 관찰해보고, 이거 전부 다 산화하는 반응, 철이 이제 부식되는 거를 확인해보는 실험이에요. 자, 넘어가서 알코올 램프 불꽃에 핀셋이 뜨겁게 달궈짐으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렇죠? 사포로 문지른 구리판을 알코올 램프의 겉불꽃에 넣어요. 사포로 왜 문지르냐면은 구리도 이게 반응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구리판에 얇게 코팅이 돼 있어. 그 코팅을 벗겨내야지만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속불꽃에 놓고 다시 변화를 관찰해 보자. 그래서 구리판 색깔 어떻게 변하느냐, 이래서는 겉불꽃에서 산소와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제 고기 중에 산소랑 구리랑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되면서 색이 변하는 거고, 과정 2에서 이제 겉불꽃에 넣는 이유는 공기 중에 과정 1에서는 그렇고, 과정 2에서
요 과정 1에서 나온 내용 다시 공기 중에 산소가 많이 공급돼서 온도가 높다. 두 번째는 과정 2에서 구리판은 다시 원래 구리판 색으로 다시 원래 구리판 색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또 바로 끄되면 또 색깔이 변해요.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산소랑 금방 반응을 해요. 어쨌든 속불꽃에 있을 때는 이제 산소가 부족해져서 구리가 다시 환원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구리판에 붙어있는 산화구리 형태의 산소를 불꽃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산소가 구리판에서 불꽃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불꽃으로 된다기보다도 이제 알코올이 연소될 때 산소가 필요하니까 속불꽃에는 산소가 부족해서 구리판에서 산소를 가져가게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한 답이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산화는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이고요. 환원은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이다. 그래서 구리를 겉불꽃에 가열하면 검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산화라고 하고, 검게 변한 구리를 속불꽃에서 가열하면 다시 붉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환원이라고 합니다. 산화 반응 예시, 그 다음에 환원 반응 예시. 산화 반응, 양초가 빛을 내면 탄다. 못에 녹이 슬어 붉게 변한다. 깎아놓은 사과 표면이 갈색으로 변한다. 이런 것들이 산화 반응이고, 환원 반응은 금속 유물을 복원하거나 철을 재련한다. 이게 환원 반응이다. 그래서 붉은색의 구리를 알코올 램프 겉불꽃에 넣고 가열하면 검게 변한다. 그래서 겉불꽃은 속불꽃보다 산소가 많이 있어서 온도가 높고요. 속불꽃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알코올이 불완전 연소가 돼요. 알코올이 불완전 연소되니까 산소를 필요로 하고 그 산소를 구리로부터 가져오는 거지. 구리가 산소를 얻어서 산화구리를 변한다. 그 다음에 검게 변한 산화구리를 알코올 램프에 속불꽃에 넣으면 다시 붉게 변하는데 구리가 산소를 잃는 거다. 그래서 교과서에 이런 그림이 있죠.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일단은 화학식을 보면 구리가 산소를 얻어서 이렇게 되죠. 근데 산화구리가 탄소랑 만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붙은 요 산소가 여기서 연소가 되면서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속불꽃에 들어가면, 여긴 겉불꽃이지, 겉불꽃에서 이렇게 만나고 속불꽃에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있는 산소가 연소돼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환원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철이 녹슬는 현상은 이제 무엇에 의한 산화환원?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이고, 자전거를 공기 중에 오랫동안 보관하여 철로 된 부분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산화돼서 붉게 녹슨다. 철은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해서 녹슬고, 공기 중에 무엇이 많을수록, 수분이 많을수록, 그래서 산소나 수분과 반응하여 녹슬는 것을 부식이라고 하는데, 부식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들이 뭐냐면은 페인트를 칠하거나 기름을 칠해 수분을 접촉하지 못해 녹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 그래서 요게 이제 다른 방법도 있어요. 녹슬는 걸 방지하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음극화 보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직 안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자, 넘어가서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을 산화라고 하고요.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화학 반응식에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각각 찾아 써보자. 여기서 산화되는 물질은 탄소죠, 탄소. 그리고 환원되는 물질은 구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산화되는 물질은 마그네슘, 환원되는 물질은 탄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산화되는 원소나 이렇게 쓰는 건데, 뭐 우리 여기 문제에서는 물질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로 대답을 해야 된다. 물어보는 거에 따라 좀 달라요. 자, 넘어가서 다음 화학 반응에서 산화된 물질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에서는 구리가 산화됐겠죠. 나에서는 탄소가 산화됐겠죠. 그래서 답은 두 번째 거. 밑줄친 물질이 산화되는 화학 반응은 하고 나와요. 산화된다는 것은 산소랑 결합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산소랑 결합하는. 산소랑 결합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자, 얘 봅시다. 얘는 어떨까요? 얘는 산소랑 결합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얘도 산소랑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얘도 산소랑 결합하지 않아요. 얘도 산소랑 결합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 문제에서 지금 여기에 밑줄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이게 빠진 것 같아. 됐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다음 시간에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할게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 자,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을 산화 반응. 처리 독소 현상은 산화 반응이죠. 산소랑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에서 리튬 전지는 산화하는 반응을 사용합니다. 산화하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리튬 전지에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서 그 전자의 이동으로 리튬을 환원시킨 다음에 리튬이 산화되면서 우리가 그 배터리를 쓰는 거죠. 산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인데, 산소를 주고받지 않아도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지. 어떤 거냐면 마그네슘이 있었어요.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고 마그네슘이 이온을 잃고, 구리가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되는 거. 우리가 산소가 없어도 그렇다. 여기 한번 산화하는 관련된 자료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퀴즈도 한번 풀어보세요. 넘어가서, 자, 푸른색 황산구리 수용액에 금속 마그네슘 판을 넣어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푸른색이 옅어지고 마그네슘 판에 이게 구리가 환원이 되잖아. 구리가 환원이 되면 구리가 금속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결정이 생기는데 그게 구리예요, 구리.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푸른색이 옅어져요. 옅어지면서 금속판에 구리가 생기는 게 보여요. 자, 보세요. 보이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해봐도 이게 금방 나와서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넘어가서, 황산구리 수용액의 푸른색은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그 구리이온 때문에 그렇고요. 구리이온이 전자를 얻고 마그네슘 이온은 전자를 잃고 이온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고 산화되는 거고, 구리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는 거지. 그래서 산화와 환원 이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수용액 안에서. 마그네슘판에 생긴 결정은 아까 얘기했죠. 구리라고. 구리. 이게 색깔이 빨간색이 나와요. 자, 구리에 매달린 은빛 물질은 무엇일까? 라는 실험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금속구리와 질산 은수용액이 반응하면 어떤 물질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질산은 수용액이 나와요. 이게 햇빛을 받으면 분해되고 또 이게 손이나 옷에 묻으면 안 지워져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구리판을 가지고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보고 질산은을 이렇게 뿌려보면은 나무가 생기는 것처럼 달라붙어요. 은나무 만들기 하는 거지. 나뭇가지가 쭉 퍼져 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은 이온이 환원돼서 생성이 되죠. 반응물은 질산은하고 구리가 반응물이고 생성물은 은과 질산 구리가 돼요. 그러니까 전자를 구리가 잃고요. 전자를 얻는 것은 은이 전자를 얻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것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구리판을 페트리 접시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인 거야. 붙인 다음에 질산은 수용액을 넣은 거죠. 근데 질산은 수용액 이 정도 넣으면 굉장히 많이 넣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질산은 같은 경우에 아까 면봉으로 찍었잖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질산은 자체가 되게 비싸. 그래서 저 정도 병으로 사람들 거의 한 10만 원 돈 돼가지고 굉장히 비싸요. 비싸서 조금씩 쓰거든. 이렇게 쓰는 건 좀 과하다. 어쨌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구리가 전자를 잃고 구리 이온으로 산화되고 은이 구리라 잃은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환원됩니다. 산화하는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구리가 산화되고 은이 환원되는 두 가지 화학 반응. 그래서 구리 테이프 위에 생긴 결정은 뭐다? 은 결정이다. 은 결정이다. 그래서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면 선글라스가 색이 어두워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실내에 들어오면 투명해지는 이런 선글라스 요즘에 팔죠. 그 렌즈에 염화은과 염화굴이 결정이 고르게 펴져 있어서 햇빛을 받으면 염소로 산화되고 또 그 다음에 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색깔이 그냥 은막이 생기는 거죠.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을 그렇죠. 산화라고 하고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알루미늄 포일에 염화구리 수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렸더니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났어요. 2개의 알루미늄, 그다음에 3개의 구리 이온. 사실 이게 이렇게 있진 않죠. 물에 같이 녹아있고 그런 건데 이렇게 반응하는 이온들만 얘기하는 거죠. 알자 이온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렇게 식을 써놓으면 산화된 물질은 전자를 잃은 게 산화된 거죠. 누가 전자를 잃었어요? 알루미늄. 그 다음에 환원된 물질은 구리 이온이겠지. 그래서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을 우리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보면 물질이 전자를 잃으면 산화 반응, 물질이 전자를 얻으면 환원 반응이다.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고 은 이온이 금속 은으로 변하는 것은 환원 반응이고 금속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변하는 것은 산화 반응이죠. 밑줄 친 물질이 환원되는 반응은 이제 전자를 얻는 것을 보면은 전자를 얻는 것이 어딨냐. 근데 이게 밑줄이 안 들어온 게 있어요. 답을 확인해 보면 뭐가 밑줄인지 묻겠지. 마그네슘이 여기는 뭐에 밑줄이가 있을까요? 자, 수소에 밑줄 치면 되겠지. 그렇죠. 우리 주변에 산화환원 반응도 마저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반응이 이렇고요. 산화환원 반응의 규칙성과 특성에 대해서 볼게요. 자,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했고 테이프에 질산은 수용액을 바르면 은이 석출된다. 이때 은 이온은 금속 은으로 환원되는 거죠. 자, 세탁물을 하얗고 깨끗하게 만드는 표백제 등이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는 뭐 노화라든지 금속의 부식이라든지 광합성과 세포, 가스레인지 연소 반응 등이 산화 반응이죠. 산화하는 반응.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물이 엽록체를 만들고 엽록체에서 이제 그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 네, 동물에서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소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산화하는 반응이다.
자, 잘 봤죠? 그래서 광합성은 식물의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하는 반응이고요. 호흡은 생물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반응이에요. 광합성과 호흡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만약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을 발표해보자.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생물체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현재에 있는 생물체들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다른 생물체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현재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은 존재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된다. 염색의 원리. 염색약에는 염료와 과산화수소가 들어있죠. 과산화수소는 머리카락에 멜라닌 색소를 산화시켜서 색이 없어지게 하고, 염료가 머리카락의 색을 다양하게 바꾸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라고 해서 이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학 반응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 조사해보고 작성해보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해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작성해보도록 합시다.